항암 치료가 암의 퇴치에 주력한다면 암과 대적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한방 면역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인체의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 지금 함께 하시죠. 강남의 한 한의원, 이곳에서 쉰들의 중년 여성 김남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항암 치료, 진짜 방사선 치료 끝났는데 3년 반 만에 다시 오른쪽 폐로 전이돼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지인의 소개로 면역 치료를 하러 왔어요. 유방암에서 폐암으로 전이된 상태, 마지막 희망을 걸며 찾은 한의원에서 김성수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데요. 처음에 우리 김남순 환자분은 항암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발 저림이 굉장히 심하셨고 기력 저하, 그 다음에 가슴에 통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계속되는 미열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보다 눈에 띄게 좋아진 상태가 되었다는 그녀. 항암 치료에 지쳐있던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치료를 하면서 점차 기운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미열이 사라졌고요. 가슴의 통증도 물론 사라지고 특히 항암 후유증에 의한 손발 저림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12주 한방 면역요법의 1단계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면역 떨어졌을 때는 기운이 완전히 다운돼서 걸음 걷기도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받더니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진짜 몸에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좋았어요. 보통 4주 동안 진행되는 1단계를 거치면 2단계 신체 밸런스 조절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부터 정기를 보하고 사기를 제거하는 부정거사법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치료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2단계 치료는 그 암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금씩 개선시키면서 몸이 이제 암과 싸울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 때는 특별하게 증상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분도 계신데 꾸준히 치료하시다 보면 암세포 자체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암 사이즈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암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하는 약침으로 면역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요. (1단계와) (2단계) 8주 동안의 치료를 거친 후 (3단계에는) 향상된 면역력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며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암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죠. 약침 치료와 탕약, 환약 치료, 경혈순환요법과 비운법, 고압 삼소법과 뜸 치료가 번갈아 사용되는 한방 면역 치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항암 치료할 때는 진짜 절망적이었잖아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다 좋은 점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인다든가 그런 걸로 많이 바뀌었죠. 암과 대적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며 암 치료의 새로운 길이 된 한방 면역 치료법. 죽음보다 더욱 두려운 통증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면역력 증진을 통해 암 치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한방 면역 암 치료에 대한 영상 보고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김성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원장님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도 예, 뵙고 네. 실제로 생방송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암 환자가 이제 늘다 보니까 뭐 일명 암 환자 100만 명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암 발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네, 최근 유방암학회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15년간 네. 연간 발생률이 4배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렇다면 사회적 검진 시스템과 암 면역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계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유방암은 폐경 후에 많이 발생하는 서구의 그 스타일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대 이전에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조기 검진을 통해서 많이 미리 치료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네. 암이라는 특성 자체가 전이와 또는 빠른 진행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양한방 통합 치료를 통한 한방 면역 치료의 그런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이 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유방 절제술을 시술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여성에게는 무서운 병인데요. 유방암이 또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린다고 하던데 예, 그 이유가 맞습니다. 뭔가요? 유방암을 선진국형 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서구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우리한테 많이 접해지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네. 특히 고지방식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서 비만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는 모유 수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네. 초경이 좀 빨라지고 있고 폐경은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여성 호르몬에 의한 노출이 증가되면서 유방암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인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도 유방암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 전문 리포터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이 유방암에 대한 한방 면역 치료가 이 면역세포 활성화 및 항암 효과를 주는 한방의 최고의 대표적인 암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외운지가 나는데요. 계속 암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고. 영상으로 봤지만 무섭죠. 그래도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원장 조금 더 맞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면역 치료라는 것은 몸속에 암세포와 싸우는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T세포, B세포, NK세포와 같은 이런 면역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소멸하는 면역치료법인데요. 네. 이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고통이나 부담감을 현저히 줄여줬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한방 면역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이 암 치료는 양방과 한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암 환자분들은 양방으로 먼저 가시거든요. 예. 그럼 이때는 면역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예.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이 암 수술 전후에 많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상태에서 네. 치료받으면 좋고요. 항암을 받고 나서 굉장히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그때도 좀 필요한 상태고 항암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항암을 계속해서 받기 좀 힘들다 그렇다면 병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면역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는 이제 몸 상태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수술이나 항암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면역 치료를 단독으로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면역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유방암에 관해서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진실 혹은 거짓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예. 이제 대표 질문을 김성수 원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동안 뭐 카더라 통신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분명히 예. 계실 거거든요. 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모유 수유를 하면 유방암에 안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예. 아니군요. 예. 물론 모유 수유를 많이 하고 또 모유 수유한 기간이 많을수록 유방암의 발생률을 좀 낮춰주긴 합니다만은 네. 하지만 최근엔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한두 명의 자녀만 모유 수유를 하고 모유 수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유선 조직이 아직 퇴화되지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암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암이 워낙 이제 뭐 유전과 관련됐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드려보겠습니다. 유방암의 대부분의 원인은 유전이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건.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유방암은 가족력이 있고 유전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위험성이 높아서 아까 말씀드린 안젤리나 졸리가 미리 수술을 받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근데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도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신체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역력 저하가 와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호르몬 변화가 많이 옵니다. 여성은 그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중에 생리가 뭐 중단되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호르몬의 상태를 많이 깨트려서
이런 걸로 인해서 돌연변이 세포의 증식을 촉진해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유방암이 젊은 나이일수록 더 위험하다. 어떻게 맞습니까? 아, 이거는 맞습니다. 젊을수록 예, 더 위험하다. 예. 유방암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45세에서 50세에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기에 혹시 뭐 폐경이 돼서 특히 비만이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젊을수록 세포 활성도가 높고 그럼 그럴수록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네. 젊은 환자에게 있어서는 유방암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증상도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통증이 있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 통증만 가지고 유방암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게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네요. 예. 그런데 또 이 유방암 발병률보다 무서운 게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유방암 환자는 수술을 하고 나서 10년 넘게도 꾸준히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전이와 재발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방암 재발률을 살펴보면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에는 보통 20-30%가 재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 3년 이내에 한 거의 70%, 그리고 5년 이내에 90%가 넘는 재발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치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한 관리 그리고 검사가 필요로 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을 알아봤습니다. 암은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최우선 방법이긴 하겠지만 어떤 암이든 초기에 발견하기란 좀 드물죠? 예, 맞습니다. 어떤 암이든 간에 발견하기 힘든 것은 잘 잠복하고 그것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유방암인 경우에는 특히 30, 40대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연령대가 점점 20대까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자가검진법을 배워가지고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헬스쇼룸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박세희 씨 그리고 김정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